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툴루즈전 이후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극찬한 거 보셨죠? 여러분, 사실 이거 절대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면 이건 그저 값싼 심리극일 뿐이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치기 싫은 노련한 여우의 계산일 뿐이죠. 왜 엔리케는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떠나려 할 때만 칭찬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 한 시즌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함께 한숨을 내쉬었나요? 파리에서 진정한 천재인 이강인 선수가 고작 2순위 로테이션 자원으로 밀려나 있는 걸 지켜보면서 말이죠. 사실 경기가 이미 다 결정된 막판에 투입되거나 자신에게 맞지도 않는 포지션을 메우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적 시장의 끝판왕인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거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강인을 스페인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 무려 5천만 유로라는 거액을 준비했다는 소식 말입니다. 그러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아주 보수적이었던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갑자기 이강인은 우승을 위해 절대 빠져선 안 될 선수다 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이 타이밍이 정말 우연이라고 보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게 참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절대로 뒤늦게 실력을 깨달아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떠나가는 스타의 발목을 붙잡기 위한 아주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심리전일 뿐이죠. 엔리케 감독은 본능적으로 느낀 겁니다. 지금 여기서 달콤한 말로 달래주지 않는다면 이강인 선수가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떠날 거라는 사실을요. 지금 마드리드에서는 이강인 선수를 위한 주인공의 자리와 영광스러운 7번 저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사실 우리는 파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처한 이 굴욕적인 상황을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폰서 코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아주 명확하게 짚어냈죠.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의 스폰서십 측면에서 절대로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자원이라는 점을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솔직히 말해서 파리의 구단주들은 이강인 선수가 매주 90분 내내 경기장을 누비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아시아 전역에 걸릴 광고 포스터 속에 박힌 이강인의 얼굴입니다. 또한 서울 한복판에서 19번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그 압도적인 상업적 파급력이 필요한 거죠. 이강인은 다른 팀에 헐값에 팔기에는 실력이 너무나 아깝고 그렇다고 상업적 가치가 너무 높아서 함부로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말 비극적인 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전술 노트 안에서 이강인은 확실한 주전 자리를 되찾기엔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벨벳이 깔린 유리 감옥입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한 명의 축구 예술가가 가진 창의성이 서서히 메말라가고 있죠. 엔리케 감독은 지금 이강인을 그저 아주 비싼 고급 부품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주전 스타들의 체력을 아껴줘야 할 때나 잠깐 꺼내 쓰는 그런 소모품 같은 존재로 말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강인은 경기장 안에서 마법을 부려야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 선수가 마케팅의 도구로 전락해 벤치를 지키고 있다는 건 정말이지 너무나도 아쉽고 통탄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잠시 시선을 돌려 저 멀리 마드리드 쪽을 한번 보실까요? 아틀레티코의 마테오 알레마니 스포츠 디렉터는 지금 이강인 선수의 자존심을 아주 정확하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건 단순히 더 많은 연봉이나 화려한 옵션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이강인이라는 선수의 이름 뒤에 붙을 확실한 위상을 제안하고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팀의 심장이자 영혼과도 같은 존재인 앙투안 그리즈만의 7번 저지가 이미 협상 테이블 위에 새로운 주인공을 기다리며 놓여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강인을 상업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영입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마요르카 시절 스페인 전체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 검증된 실전 능력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메오네 감독의 전술안에는 지금 단 한 번의 날카로운 킬패스로 답답한 형국을 단숨에 뒤집어줄 지휘자가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이강인 선수의 DNA에 흐르는 창의적인 본능들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지금 파리에서는 상황이 정반대입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의 철저하게 계산된 로테이션과 무미건조한 체력전 시스템 속에서 이강인의 그 찬란한 천재성들이 조금씩 질식해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거친 축구를 구사하는 아틀레티코에서 이강인이 전설의 후계자로 우뚝 서는 그 모습 말입니다. 사실 이건 이강인 선수에게도 정말 혹독하고 치열한 도전이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즈만과 이강인, 두 사람 모두 피치 위에 예술을 수놓는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잖아요.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가장 절실한 건 프랑스 리그 앙에서 겪고 있는 그 영혼 없는 소모적인 경쟁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교한 발끝 기술이 온전히 존중받고 팀을 이끄는 핵심 엔진으로서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무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한국 축구 선수들은 어떤 시스템의 중심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을 때 가장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가기 전 PSV 에인트호번 시절의 박지성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강인 선수 역시 지금 자신의 축구 인생을 바꿀 아주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한쪽은 파리라는 화려한 이름 아래서 우승 트로피를 함께 들어올리는 고급 주전 부품의 길이고요. 다른 한쪽은 라리가의 명문팀을 직접 이끌어가는 핵심 엔진이 되는 길입니다. 사실 저는 이미 2주 전부터 파리 생제르맹 내부의 복잡한 라커룸 정치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선수들을 다루는 심리 조종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강인이 팀에 꼭 필요한 선수라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지만 현실에서는 경기가 이미 다 기울어진 다음에야 교체로 투입하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형식적인 칭찬에 우리의 냉철한 시각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국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으니까요. 이강인이라는 이 천재적인 재능이 그저 구단의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구로 파리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게 진짜로 절실한 건 무엇일까요? 챔피언스리그 벤치에 앉아있는 이름값 높은 스타가 아닙니다. 매주 경기장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날카로운 실전 감각을 유지하는 이강인입니다. 우리는 광고판 속의 멋진 얼굴이 아니라 피치 위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야성적인 에이스가 필요합니다. 엔리케 감독의 그 화려한 말잔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선수에게 부여하는 기회의 일관성입니다. 100마디 칭찬보다 단 한 번의 선발 출전이 선수의 가치를 증명하는 법이니까요. 여러분, 사실 엔리케 감독은 지금 달콤한 말로 이강인 선수의 발목을 묶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메오네 감독은요, 진심 어린 존중과 명예를 담아 이강인 선수를 부르고 있죠. 이강인 선수에게 진짜 희망은 파리의 경기 후 쏟아지는 빈말 섞인 칭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안락함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신의 진짜 본 모습을 찾으려는 그 뜨거운 용기 안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강인이 그 화려한 유리 감옥을 벗어나는 순간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시무시한 버전의 이강인을 보게 될 겁니다. 아틀레티코의 새로운 7번으로서 라리가 전체를 다시 한번 공포에 떨게 만들 그 압도적인 천재성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축구와 이강인 선수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이고 미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진정한 영광은요, 자신의 노력이 가장 올바른 곳에서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법이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강인 선수라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화려한 파리에 남아서 우승컵을 수집하는 럭셔리 후보 선수의 길을 계속 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마드리드로 떠나서 그 영광스러운 7번의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이번 엔리케 감독의 칭찬쇼에 대해 여러분이 느끼는 진짜 속마음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저와 뜨겁게 토론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데이터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